이렇게 분명히 꼼수를 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배달 라이더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네, 요즘 우리 배달 라이더 분들 엄청 바쁘시죠? 뭐 일도 바쁘지만 사실 이 배민이 로드러너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등급제도 다시 한다고 하는데 또 시원찮으니까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다 쿠팡 쪽으로 이렇게 몰렸다가 또 이번에 이 쿠팡에서 계정 유출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배민 쪽으로 몰리고, 근데 요즘 배민이 이 배달 기사님들을 잡아놓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달 커뮤니티에 가보면 뭐 조금이긴 한데 그래도 뭐 배플 단가가 배민 플러스 단가가 좀 올랐다고도 하고, 또 이렇게 천프모 이런 프로모션들을 뿌리는 지사가 엄청 많아졌다고 이렇게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배민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뭐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배민이 요즘 우리 기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다양한 이벤트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전략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0초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대행자 추천 배달템은 그 이름도 유명한 베핀 보레알리스 방화나. 이제 배달업계에서 방화나 성능 제일 좋은 거 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네, 이 제품은 영하 30도도 견디는 제품으로 유명하고 겨울에 이 칼바람도 아예 안 뚫린다고 하죠. 또 근데도 신기하게 내부 통기성은 좋아서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도는 느낌, 그리고 생활방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 겨울에는 비가 별로 많이 안 오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새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피가 분리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탁과 건조도 굉장히 편하겠죠. 네, 그리고 신발 밑창을 단열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바닥 냉기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재질이라서 잘 구부러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때 움직이기에 굉장히 편하겠죠. 이 제품이 아무래도 이제 눈길 이런 겨울 아웃도어 전용이라서 접지력도 굉장히 좋아서 미끄러짐도 덜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겨울을 준비하시는 배달 라이더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거를 하나 사서 좀 오래 쓰고 싶은 기사님들이라면, 그리고 겨울 추위를 피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더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품 리뷰 영상 한번 보시고요. 바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글 더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들 종종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최소 보장 배달비 프로모션 적용 안내, 최소 보장 배달비, 그러니까 이만큼은 무조건 챙겨주겠다 이런 소리죠. 12월 1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배민 배달 수행 시 최소 4,000원에서 6,000원까지 보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수준이죠. 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배달료 기준 거리가 3km 미만이면 4,000원이고 이제 3km 이상이면 6,000원이네요. 그리고 적용 기간은 8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상 지급일을 이렇게 따로 둔 거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추산을 해가지고 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건 이게 수락률 70%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4,000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어쨌든 성수기에 속해요. 이제 막 눈도 왔고 이러다 보니까 날씨도 추워졌고, 그래서 사실은 쿠팡을 이제 미션을 포함해서 묵은지를 많이 먹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이 단가가 괜찮은가, 정말 최소 보장 배달비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건 이제 지역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배민에서도 미션을 준다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최소 보장 배달비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경험담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최소 보장 배달비 신청해서 선정된 이유로 미션 안 주네. 마스터 때도 미션 안 주더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신청해서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미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일단 성수기이고, 근데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만 그러신 거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최소 보장 미션 없다고 공지를 해주던가, 와, 저피 이제 저녁 피크도 미션이 없다, 뭐 일주일 동안 안 주는 거냐,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괜히 신청을 괜히 했습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최소 보장 어제 따로
따로 미션 받아보신 분 있나요? 미션을 줘야 타는 맛이 있는데 뭐 당연하죠. 아무리 최소 보장을 해도 성수기에서 하는 프로모션은 무조건 미션과 같이 붙어야만 성수기 수익이 나온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참여자들의 경험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최소 보장 대상인데 어제 오늘 노미에 콜사까지 심합니다. 야피 야간 피크에는 아예 콜이 없고요. 오늘 저녁 피크는 쿠팡이 미션을 줘서 쿠팡 탑니다. 그러니까 콜사까지 있다는 거야. 콜사. 이러면 진짜 답이 없죠. 아무래도 이 우선 배차에서 밀려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오토바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단타 위주로 타는 이 전기 자전거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또 후기를 찾아봤는데 최소 보장비 1일차 후기 이 전자 커넥트 이 글을 보면 안양에서 하는 전자 부업러입니다. 이거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70% 이 수락률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해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왜냐하면 엄청 유배를 보내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하죠. 이 수락률 때문에 스토어 비마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어 비마트는 배달비 보장은 안 해주고 수락률에는 포함. 와, 이런 4,000원 배달비 보장에는 안 되는데 수락률에는 하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쿠팡 깜미 10,000원짜리 들어와서 배민 끄고 쿠팡 깜미 깜짝 미션 3건 처리. 자, 그리고 다시 배민을 켰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콜사가 시작이 되네요. 엄청 오랫동안 가는 동안 정말 단 한 콜도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퇴근. 그래서 대략 최소 보장 배달비 5,000원 정도 더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5,000원이 아니라 전체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행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고 그럼 뭐 1시간에 1,000원 정도 더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총평. 이건 뭐 툭하면 앱 끄고 도망 다녀야 되고 스토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야 하고 힘은 2배로 들고 정말 영양가 없는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간 미션도 안 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배민한테 제대로 낚인 듯합니다. 정말 괜히 신청한 것 같아 후회가 되네요. 이거 취소해달라면 해줄까요? 저는 오늘 쿠팡 저피 미션 주면 무조건 푹팡 타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후기인데 참 별로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프로모션 대체 얘네 왜 하는 거냐? 이 배민이 이런 걸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배민은 이 이미지를 챙기는 작업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저희처럼 분석을 해서 이게 별로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거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배민에서 이렇게 우리의 단가를 좀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반도 넘을 겁니다. 이런 소식을 본다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큰 이미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지금 이 쿠팡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계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쿠팡의 반작용으로 배민의 이미지가 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거냐? 아니죠. 진짜 목적을 위한 빌드업의 하나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자, 그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이 기사를 한번 일단 볼게요. 자, 이놈의 로드러너, 배민 로드러너 상위 스케줄 선점 사실이 아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상위 등급이 스케줄을 먼저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로드러너 왜곡 보도 유감이다. 라이더 수익 배차 효율성이 개선됐다. 항의를 한 거지, 배민에서. 배민이 30일 최근 라이더 단체 주장 등을 근거로 얘기했던 그 로드러너에 대한 걸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왜곡 보도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스케줄 선택은 일주일 단위로 갱신이 되며 신규 라이더 등 기존 성과가 없는 라이더도 성과가 높은 그룹과 동일한 시간대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이 분배된다. 자, 일단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럼 등급제를 왜 해? 등급을 왜 주냐고. 그리고 그 등급을 통해서 훨씬 더 원활한 선택권을 주는 그 목표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화성 오산에서 하고 계신 로드러너 라이더 분들의 증언도 그러한데 너무 증거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줄 취소나 휴식에 따른 불이익 논란에 대해서도 라이더 사정으로 변경이 이뤄져도 페널티가 없다.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면은 노쇼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쇼를 하면 등급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등급이 내려가도 나는 무조건 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 뭐 이 말인 것 같아요.
특정 그룹이 시간대를 독점하거나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야, 이거 지금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로드러너 라이더들의 증언과는 아예 반대인 거지.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자영업자 분들도 지금 자영업자 카페, 뭐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이 거리 제한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 이거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래. 일부 라이더 단체에서 제기한 이 화성 오산 주문 반경의 임의로 축소됐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거리 제한은 배달 지원을 막기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 뭐 여러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다. 테스트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거리 제한이 걸려서 장사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날짜들을 이제 달력에 체크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날이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달 라이더랑 지금 이 자영업자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 얘기는 계속하네. 로드러너 도입 후 화성시 라이더 월 평균 수입이 329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크게 올랐.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사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사를 왜 쓰냐. 일단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기사가 11월 30일에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뒤 12월 2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배민 로드러너 반발에 워크나우 도입 검토. 자, 이 기사의 내용은 아까 있었던 그 기사의 내용에 기반에 이 워크나우라는 것을 도입했다를 얹은 그런 구조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로드러너는 여러분들이 알던 것과 다르다. 왜? 워크나우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민 측에서. 그렇다면 이 워크나우가 뭐냐? 자, 일단 로드러너 앱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게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로드러너 스케줄제, 예약제죠. 그리고 하나는 이 워크나우.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고, 이건 예약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동탄 쪽에 이 피크나 비피크 이렇게 좀 콜이 터질 때, 그럴 때 바로 시작이라는 기능이 열린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 커넥트랑 똑같은 거죠. 배민 커넥트랑.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 전용 어플리케이션 앱 로드러너에 실시간 수락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내에 해당 기능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아까 봤던 기사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워크나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특히 배민 입장에서 봐야겠죠. 자, 로드러너 이 스케줄제로 했을 때는 반드시 해소를 못하는 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자르려고 만든 게 예약제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콜을 일로 넘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소위 말하는 꿀콜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차등을 주는 가장 많은 도구가 뭘까요? 항상 우선 배차 미션이었습니다.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 워크나우로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스케줄제로 하는 라이더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워크나우로 시작한 어떤 배달 라이더를 일로 넘기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이 배민의 어떤 꼼수 같은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다만 배민은 워크나우 기능은 라이더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수급 뭐야? 수요 공급 이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콜 상황, 뭐 날씨나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보면서 열어주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항상 열려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에서 보면 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다. 워크나우 기능은 별도 개발 중인 내용이 아니라 라이더 온보딩 및 수급 상황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능. 오케이, 수급 상황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라이더 온보딩? 온보딩이 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온보딩의 뜻은 뭐냐면 배에 올라타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는 회사라는 배에 새로 올라탄 분들이 팀의 한 부분으로 잘 어우러지도록 돕는 모든 과정을 말한대.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와 거의 같죠. 자, 일단 신규 유입을 워크나우로 시켜
우리가 이제 로드러너가 딱 열리면 이제 먼저 그것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거 스케줄 먼저 하겠어? 그러면 온보딩을 먼저 들어왔어. 그럼 신규 유입 시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팀의 한 부분으로 잘 어우러지도록, 팀이 어디야? 이 스케줄제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워크나우 기능은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치일 뿐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로드러너 진짜 본연의 그 예약제를 실행하는 미끼 정도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화나요가 3개나 있어. 이 기사에 대한 화나요가 3개나 있습니다. 이거 다 배달 라이더 분들이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쿠팡 이거 따라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행보겠죠. 자, 어쨌든 로드러너, 배미는 로드러너를 이렇게 워크나우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무조건 진행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펼쳐질 거냐? 무조건 근로자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우리는 고용이 되어서 뭐 시간과 장소, 공간들이 결정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의 보호를 못 받았었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에 속했었고, 하지만 이렇게 스케줄이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졌고 내가 선택을 해도 정해진 시간 내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사실상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공간도 정해졌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공간 권역을 정해놨잖아. 그 시간 내에서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 노동자, 이 특수고용 노동이 아니라 근로자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로자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야, 아닌데? 우리는 이 워크나우 있는데 워크나우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 시간과 공간 제한 없잖아. 이렇게 분명히 꼼수를 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배달 라이더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 배민 로드러너를 앞으로 이 근로자성을 요구할 대상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에 대해서 말이죠. 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근로자성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왕 로드러너가 이렇게 갈 거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게 더 나을까? 일단 앞으로 근로자성 취득 쪽으로 전 세계의 플랫폼 노동이 흘러갈 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은 수익을 내려면, 더 이윤을 내려면은 노동자를 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지. 플랫폼 노동자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해야만 돈을 버는 구조야.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성을 줘야 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호주 배달원 우버이츠, 도어대시 너무 유명한 배달 플랫폼사죠. 획기적인 계약 체결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이제 통과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최저운임제라는 건 사실상 근로자성을 취득하는 그 수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른 권리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야, 근데 만약에 이 근로자성을 취득해가지고 뭐도 지원받고 뭐도 지원받고 우리 뭐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퇴직금도 받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내는 이런 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율성이 박탈될 테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선진적인 해외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이죠.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거와 또 내가 한 일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 자율성, 이 두 가지를 절충해가지고 가고 있는 정책들이 엄청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버, 노동자 지위와 이 시간급여, 이거의 유연성을 더했다. 자, 보면 워커, 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일단 받았죠. 우버 같은 경우. 자, 그렇지만 동시에 기사들은 여전히 언제 출근할지, 얼마나 일을 할지, 어느 주문을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루 9시에서 5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고정된 스케줄이 아니라 일한 만큼 번다. 혹은 원할 때만 일한다는 유연성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글로보, 딜리버로도 너무 유명하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2021년 이후에 EU, 유럽 이제 해당 국가들에서도 라이더 노동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로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각 라이더가 언제 얼마나 일할지는 여전히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월급 플러스 유연근무 플러스 배달 건수 기반 보수의 조합이 일부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완벽한 절충은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해요. 당연히 이제 지금은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먼저 권리를 보장받고 나면, 그러니까 권리를 다 보장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하면 근로자성을 부여받아서 그 다음에 임금 한계도 생기겠지만 이전보다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같이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가 있다. 해외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앞으로 로드러너는 실행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요구에는 이 회사에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더해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임금 한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할 필요도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해준다면. 네, 이렇게 저희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제 배민이 요즘 기사들에게 주고 있는 이 이벤트들을 알아봤고, 그 뒤에 이제 숨어있는 전략이 뭔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 제보와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 덕분에 굉장히 풍부한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비즈니스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이 될 텐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